안녕하세요. 에디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오늘은 명품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그리고 수능을 본 혹은 수능을 봤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아란톡입니다. 여러분 명문대에 가야 명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네, 저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이 전부라는 가정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성장하기를 멈추고 발전하기를 멈춘다면 대학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여러분의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전제를 거부하고 거기서부터 성장하기를, 발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생은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대학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적어도 대학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어떤 결과보다는 시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죠. 17, 18에 공부해서 19에 친 시험이 성인이 된 우리의 잠재력을, 성인이 된 우리의 성실함을, 성인이 된 우리의 능력을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잣대라고 생각하는 거, 19살에 수능 문제 몇 문제나 맞췄는지를 가지고 이력서를 볼까 말까 평가하는 거, 서연고, 서성한, 중경일시 이런 순서대로 이 사람은 노력했구나, 저 사람은 덜 성실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황당하지도 않아요? 20살 이후에는요? 20살 이후의 노력은요? 20살 이후의 가능성은요? 그건 완전히 배제한 거네요. 여러분 이런 편견에 동의하시나요? 그런 편견에, 그런 주입에,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편견이 여러분의 한계를, 사회가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는 거 괜찮으세요? 그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저는 남이 제 한계를 설정하는 게 싫어요. 그런 제가, 그런 저는 어떻게 대학생활을 했는지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원할 때는 여느 여고생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고 입시에 내 모든 게 달려있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성적밖에 없으니까 그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성적으로, 숫자로 내가 판단되고 비교될 테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소중한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수능을 잘 봐서 나 이제 인생 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였어요. 아, 망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뭐 딱히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고 싶었던 전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그렇게 평가받는 게 두려웠어요. 나는 분명히 뭐가 더 있는데,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여기서 이런 꼬리표가 붙어버리는 거야? 이런 마음에 억울한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꼬리표를 저처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 해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반대로 전 재수를 하지 않고 그냥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입학을 했고 졸업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대학교죠.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바로 내가 찾던 학문이 이거구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도 가져갔어요. 근데 딱 1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재수를 한 거예요. 나랑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 나보다는 좀 못했던 친구들이 재수해서 소위 더 명문대 같은 데를 가니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지고 있네? 내가 뒤처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제 친구들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교 갔어요. 저 어떡하죠? 저도 재수할까요? 저 편입할까요? 저 어떡하죠? 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저 사실 학과도 좋고 학교도 좋고 전공 너무 좋고요. 학교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걸려요. 저 명문대 가고 싶어요. 저 여기서 이런 꼬리표 만족하지 못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증명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저 그러니까 편입할까요? 재수할까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재수해라. 재수해. 재수하고 삼수해서라도 서연고 가야지, 스카이 가야지.
네 무대가 한국이면. 아직 한국은 네가 19살 때 친 시험 가지고 너를 평가하니까. 근데 알아나, 네 무대는 세계야. 지금 가서 재수학원 등록하고 열심히 뼈 빠지게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밤새서 공부해서 시험 봐서 너 경희대 가고 뭐 연세대 가고 그럼 너 재수 성공한 거니? 근데 네가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열정으로 그 시간으로 그 노력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넌 하버드도 갈 수 있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수님, 저 하버드 못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랬더니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만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결국 그것도 학벌을 쫓았던 거고 제가 명문대를 가야 명품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코 그 교수님은 학벌을 중시하는 분은 아니세요. 학벌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닌데 다만 저를 어떻게 불을 붙이실지를 아셨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라나, 넌 총명해. 넌 잠재력이 많아. 내가 서울대에서도 교수해봤는데 너랑 큰 차이 없어. 한 끗 차이야. 별거 아니야. 기죽지 마. 그냥 몇 문제 덜 맞췄을 뿐이거든. 그 중에 몇몇은 너보다 더 부자라서 과외를 더 많이 했을 뿐이거든. 아직은 아주 간소한 차이야. 지금부터 노력하면 너 뛰어넘을 수 있어. 졸업할 때쯤 나보다 더 지혜로워질 거고 내 나이가 될 때쯤 넌 더 영향력이 있어질 거야. 알아, 지성인이 되라. 넌 충분히 총명하고 잠재력이 있어. 덕분에 저는 제 꼬리표를 지금부터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하게 될 이야기지만 제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정말 지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이유를 깨닫게 되고는 정말 공부하는 데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가 합격으로 제가 문 닫고 들어갔던 학교에서 4.5에 4.5 만점 학점도 받고 올 A+로 전액 장학금도 받고 결국 졸업할 때쯤에는 제가 배운 걸 후배들에게, 동기들에게, 선배들에게까지도 많이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결국 하버드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도 나왔고 근데 지원하진 않았어요. 제가 하버드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하버드에 갈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거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졸업하고는 오히려 제가 유학파들을 그리고 가고 싶었던 그런 명문대 졸업생들을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만 23이었는데 한 3, 4년 만에 이렇게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미국에 있는 여성들의 멘토로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도 오고 미국인들한테도 영어 교수법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TV에도 나오게 되고 네이버 기사에도 실리게 되고 물론 대학 가지고 시비 건 사람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영어 회화 강사 면접을 갔을 때 네가 스카이도 아니고 네가 유학파도 아니고 네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믿고 너한테 영어 강의를 시키니? 우리 강의 영어로 영어 가르치는 거다. 100%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인데 기가 센 사람들일 텐데 만만치 않을 텐데 네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케팅 할 거리가 없다면서 제 나이를 속이고 싶어하고 제 학위를 속이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드린 건 제가 영어를 그동안 가르쳐온 봉사 기록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설득을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들어서 알게 됐지만 결국 제 이력을 속이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도 제 이력 때문에 떠난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영상을, 제 강의를 전 세계에서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매일매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어느 대학 나냐고 묻는 사람 없더라고요. 전공 뭐냐고 따진 사람 없고요. 토익 점수 묻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진짜 실력을 갖추고 제 무기를 보여주니까 대학 때문에 뭐 못했다라는 그런 핑계 댈 일은 없더라고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일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저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 이전보다 더 성실하고 이전보다 겸손하고 이전보다 정직하고 이전보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찾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세웠고 리더십을 쌓았고 직업을 넘어선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 꼬리표라고 생각해요. 제 꼬리표를 바깥에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미래에, 상상했던 미래의 내 모습보다
현실의 내 모습이 더 멋지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을 제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적 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여러분의 잠재력까지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이제부터 노력하는 거 더 유효해요. 더 의미 있어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역전할 수 있더라니까요. 근데 남을 역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역전해 가는 거예요. 이전의 나를,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역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순서대로 성실하다는, 대학 순서대로 유능하다는 그런 편견 우리가 같이 깰 수 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간디 보면서 어느 대학 나왔을까 궁금하세요? 가까이선 유재석, 김연아, 박지성, 더 가까이선 포니, 영국 남자 보면서 어느 대학 나왔을까, 전공은 뭐였을까 그런 거 궁금하세요? 중요한 건 자기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요. 대학 이름이, 회사 이름이 나를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다니는 학교를, 내가 다니는 회사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학교 중요해요. 교육은 중요하니까. 누군가는 재수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몇 등급 나왔는지 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학교 갔는지 다 기억했다가 평가할 것 같죠.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다 나를 기억할 것 같죠. 근데 그거 되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사실 다 잊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서운할 만큼 사람들 생각보다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편하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연히 엊그젠가 봤거든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책가방의 무게가 6.56kg예요. 6.56kg. 그거면 쌀 30컵 또는 생수병 1.5리터짜리 4개가 넘는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수험생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버티느라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다 잘 될 거라고는 못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노력에 달려있어요. 지금부터. 학벌은 학벌 말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나 운운하는 거니까 학벌 하나 좋다고 너무 우쭐하지도 말고 학벌 좀 안 좋다고 너무 초라해지지 마세요. 대신 핑계도 대지 말고요. 핑계 대신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를. 나 수능 이후에도 많이 컸다는 증거를, 나 몰라보게 많이 성장했다는 그런 증거를요. 그런 증거는요 여러분, 꿈, 끈기, 소통 능력, 정의감, 리더십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다 쌓으세요. 안에다가. 저도 이런 얘기 누구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도 늦지 않았다고. 아직 창창하다고. 잠재력이 너무 많다고. 제가 그 교수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제 말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잠재력을 발휘해보세요. 사회가 주는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내 재능을 한번 발견하고 갈고 닦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깜을 가져요. 내가 왜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 내가 회사 속에서 검토할 거야? 다 나를 데려가려고 안 달릴 거야? 이런 깡 있잖아요. 그 깡에 실력과 성품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명문대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그리고 많이 가졌어도 베풀지 못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과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는 남 주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정말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배워서 남 주고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사람, 그런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진짜